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된 것을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소유예를 언제 받을 수 있냐? 입니다. 이건 제가 검사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가 성립을 하면 당연히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않도록 검사가 선처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 기소유예가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해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범죄가 되는데 검사가 선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이나 판사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범죄가 인정이 되면 검사한테 넘기는 송치를 해야 되고 마음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판사의 경우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를 가볍게 해줄 수 있지만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예 처벌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좋은 이유는 검사가 선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은 아니고 수사 기록이라는 것에는 기록에 남지만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음주사건의 경우 드물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만약에 받는다면 운전면허를 바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만한 사건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노려볼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일단 기소유예가 제일 좋으니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아무런 불이익이 없느냐 하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어쨌든 선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 또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저지른 범죄가 아무리 가벼운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봐주지 두 번 봐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거나 군인이거나 어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보통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의를 거쳐서 기소유예가 됐다면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전과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라는 것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유예를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한테 받는 가장 난처한 질문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기소유예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은 하면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검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만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는 거는 법에 규정은 없고 법에는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검사들이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선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딜레마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그나마 노려보고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을 할 것이냐입니다. 특히 이게 가장 고민되는 경우는 성범죄 중 강제추행 사건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싸워서 무혐의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검사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결국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기소유예 여지는 없고 인정을 안 하면 반성할 여지도 없고 반성할 여지가 없으면 합의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 처벌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두려워서 그러느니 그냥 나 인정하고 합의하고 기소유예 노릴래 라고 또 방향을 틀어야 하나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닌 이유가 그렇게 틀어서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된다 하더라도 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장난 같은데 사안이 가벼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안이 가벼워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가벼워 보이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물건 2만원짜리 훔친 게 2만원이 뭐 큰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은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합의고 네 번째는 기타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한 이유는 합의는 내 의지만으로 안 되고 기타 자료를 준비하는 건 내 의지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기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합의는 내 의지만으로 안 되고 상대방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합의를 하다 보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 변호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자료는 내가 이 행위를 계획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만 됐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어떻게 보면 때려놓고 치료비를 준 거고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다 갖추면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해줄 수도 있다예요.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이렇게 갖추면 기소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하게 한번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너무 많이 받았어서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도 의심스럽고 이런 사건은 다시는 앞으로도 제가 변호사 생활 마칠 때까지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건 전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주운전의 세계에서 기소유예라는 거는 정말 있기 어렵고 1년 통계를 다 잡아도 한 해에 하나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어려운데 이 사건은 전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와서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기소유예가 맞아서 의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겸 사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검사님은 자료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었던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려운 사건도 저한테 맡기면 기소유예 된다가 결코 아니고, 어찌됐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기소유예를 원하든 벌금을 목표로 하든 뭘 목표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안에 맞는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에 절도, 사기, 스토킹 이런 사건들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건들은 너무 셀 수 없이 많고요. 다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이고, 드물지만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만한 사안인지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님이 이렇게 준비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예측을 조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검사마다 성격이 다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감이죠. 기소유예를 해봤으니까. 제가 검사로 일했을 때 가장 어이없던 건,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내는데 다 마지막에 보통 결론에 기소유예를 해달래요. 근데 기소유예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되게 염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를 막상 해보니까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만한 사건이어야 기소유예를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지, 아닌 경우에는 기소유예 말을 꺼내면 어이없기만 해요. 그래서 그 감은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고, 실제로 검사로 이건 일을 해본 분들이 그 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소유예가 뭔지,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했으니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반성문, 탄원서는 가장 꼴보기 싫은 서류이고 누구나 제출하는 거고, 내용은 보나마나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럴 거고 집에 누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 각 사안에 맞는, 그리고 각 사람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는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는 과거에 이 정도가 됐을 때 기소유예를 했었다라는 감을 갖고 그 사안에 맞는 자료를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저조차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땐 그래도 좀 선처를 고려하게 되더라 싶었던 것들을 목록으로 정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 사안이 과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만한 사건인지부터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